청년들이 희망하는 그런 회사의 환경이라던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좀 오래 다닐 수는 없겠다. 이제 성장이나 제 개인 능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도권을 많이 선호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지방이어도 저는 수도권으로 갈 생각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기만 하는 청년들. 하지만 지방에서의 삶을 꿈꾸는 청년도 있습니다. 출근한 겁니다. 지금 안방에서 거실까지 출근하는데 한 15초나 걸린 것 같네요. 오늘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속초에서 눈을 뜬 지 단 15초 만에 출근 도장을 찍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 년 전 서울에서 속초로 이사를 온 30대 박민철 씨인데요. 그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의 업무를 속초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근무를 시작하면서 매일 반복되던 지하철 출근 전쟁을 벗어났습니다. 저 원래 친구들이 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꿈 물어보면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일하다 이제 지치면 그냥 누워 있고 소파에 기대에 있는 게 제 원래 평소의 삶이었는데 주변에 산이랑 뭐 호수가 있으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러닝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로 시작된 청년의 지방 생활, 지방과 청년, 그리고 원격 근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은 청년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68살 양유석 씨는 소아마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 마을 이장을 맡아야 했습니다. 회장님 계세요? 예. 면에서 나온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다 보면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몸이 활발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렇지 못하니까 그 충분한 이장 역할을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을 주민들은 70, 80대 고령자가 대부분. 지방 소멸이란 단어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또 동네가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잖아요. 지금은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좀 약간 마을이 노후화되는 느낌이 들고. 회남면의 사회 시스템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남면 유일의 치안기구인 파출소는 상주 직원이 없는 치안센터로 격화됐고 농협은 인근 지역에 통합 흡수됐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한 초등학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14명 정도 돼요. 10살 이하가. 20대, 30대가 지금 한 40명 이하로 거주하고 있어요. 40명 이하. 1980년대 4,000명에 육박했던 회남면 인구는 현재 720명까지 줄었습니다. 고령층이 한 40%, 50% 가까이 돼요.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과수농사 뭐 조금씩 하고 하는 젊은 청장년층이 해봐야 26%, 27% 정도 되는데.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졸업을 앞둔 이 학교의 부학생회장 김진희 학생. 전공을 살려 기계설비 분야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일자리를 찾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한 7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적이라 그런 커뮤니티나 뭐 여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하는 게 지방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고 김진희 학생 역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수도권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대기업을 목표로 잡고 있고 그런 대기업들은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 청년들은 김진희 학생과 비슷한 상황이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선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국토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청년 순유입 인구도 9만 명을 넘어섰죠. 대기업의 뭐 난방 한계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수도권의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군 그리고 기업 본사 그 소위 말하는 고급 일자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계속 청년층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청년들의 지역 이동과 양질의 일자리, 즉 임금 수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동은 교수의 논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방의 고등학생이 100명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100명 중 수도권 대학에 가는 학생은 15명,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85명입니다. 상당수 지방 학생들은 지방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시 한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100명의 지방 출신 대학생 가운데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학생은 25명, 지방으로 취업하는 학생은 75명입니다. 지방 출신 고등학생 100명 중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15명이었는데요. 수도권에서 취업한 학생은 2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방대 학생 중 10명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럼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지방 청년들의 월급은 어떨까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그대로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월급은 212만 원.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뒤 지방에 취업한 청년은 평균 243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대학을 똑같이 졸업했는데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보다 지방에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월급이 더 높은 거죠. 그 지역에 그나마라도 조그맣게 있는 되게 양질의 일자리, 임금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 그 지역은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와 가족이 다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시 이제 온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청년 이동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지방의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보장될 경우 수도권에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방에서 자란 인재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이 오게끔 하는 건 뭐냐? 간단한 거죠. 이 지방에 좋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자란 똑똑한 인재들이 지역에 다시 올 수 있고 그 오는 과정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내 친구가 같이 공부했는데 지방으로 가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도 올 수 있고 이러한 더 큰 인재 유입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니까 결국 답은 아주 간단한 거죠. 문제는 복잡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Hey! 지방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나는 졸업 뒤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다 라는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전체 20명의 청년 가운데 14명이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지방보다 수도권이 뭔가 공부라던가 취업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기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이 직원 복지도 아무래도 더 좋고 인센티브도 많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업 환경이나 이제 직원에 대한 복지 이런 환경 부분에서 복지 및 환경이 너무 부족하다고 열악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충주에 자리한 한국교통대학교. 이곳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 나는 졸업 뒤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갈 생각이다 라는 학생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번엔 10명 중 3명만 수도권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지방에 남겠다는 학생은 10명 중 7명. 충북 도립대와 한국교통대의 결과는 왜 정반대로 나온 걸까요? 올해 초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가 이전해온 충주시에는 장관까지 찾아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지방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승강기 점유 1위 대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충주로 이전하면서 지방에서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겁니다. 대기업이 만약에 지방에 이제 자리를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이나 그런 복지 적성 이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지방에서 취업을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내가 있는 지역에 온다고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서울로 가서 터전을 잡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될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 충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적인 문제가 일단 가장 먼저 해결이 됐고 이제 수도권 집값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이제 임금적인 격차가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격차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도 알겠지만 버티포트 같은 경우 이 대학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이전을 계기로 승강기 분야 융합 전공을 개설해 학생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지방에서도 대기업 취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들이 있다면 굳이 수도권에 가서 이동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진 않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좀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게 될 거고 그만큼 사회적 분위기가 밝아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겠죠. 그 지역에 대기업이 있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낭만의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2004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카카오. 입사 8년 차인 김혜영 차장은 판교에서 일을 하다 최근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인 제주 생활 이후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죠. 사실 판교에 올라가서는 좀 일 위주로 생활을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맡았던 업무가 제휴 업무였어서 여러 정말 언론사도 만나고 방송사도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까 조금 번아웃도 많이 왔었고 그러니까 일 위주의 생활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일하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김혜영 씨처럼 지방 이주를 바라고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 때문이죠. 수도권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업이 지방에도 있다면 청년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각 지역마다 생긴다면 그 지역의 청년들이 굳이 서울을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을 즐기면서 이 각 그 시도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근무 그대로 살면서 그리고 또 정든 고향에 살면서 언제든지 대기업의 일을 그 고향에서 할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또 그런 인재가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일자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곧바로 이제 지역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매출액 1000대 기업 10곳 중 9곳은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도 60%가 넘었는데요.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도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일본 제2의 도시 요코하마. 인구 375만 명으로 일본에선 도쿄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상가들로 즐비한 이곳에서 한 건축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39살 나가다 게이치로 씨. 요코하마에서 일하는 그는 2년 전 3시간가량 떨어진 나가노의 작은 마을에 또 다른 생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やっぱこのコロナのきっかけというの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首都圏にいるとやっぱ感染リスクが高いとか、やっぱ交通機能が麻痺しやすいっていうのもあって、家にいることが多くなってとか、やっぱ自分の生活をちゃんと見直すっていうことが多くなってきて、そこで皆さんやっぱ活躍の場とか生活の幅を外に広げていくっていう意味で地方への興味っていうのが増えている気がします。 도쿄에서 태어나 요코하마에서 줄곧 살아온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방 이주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사나흘씩 나가노를 찾고 있습니다. 立科町の方にですね、もう一個自分の生活拠点がありますので、車で毎週いつもこういった形で向かってます。なんか僕の中ではどっちかが別荘地っていう扱いではなくてどっちも生活基盤があるので、毎週のようにやっぱ両方顔を出すことで両方同時に日常を暮らすっていうのが一応基本的な動き方にしてますね。
나가다 씨가 이주를 준비하는 곳은 인구 7,000명이 채 되지 않는 나가노의 작은 마을 다테시나. 이곳에서 나가다 씨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근무로 요코하마의 업무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인 요코하마보다 쾌적한 업무 환경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都会の方って人も多いです仕事も多くてで、あとスピードが速いんですよ物事が進むことが。で一方でやっぱ蓼科とか地方の方ってすごい時間軸としてはすごいゆっくりだしプロジェクトもそんなすぐどんどん動いていくっていうわけではない。でただ逆にこう人の距離とかは近かったりやっぱ自然環境が多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なんかこう時間のこう緩急があったり。 최근엔 이곳을 찾는 횟수가 더욱 빈번해졌는데요. 마을에 빈집을 구매해 아내와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부처럼 대도시에서 환경이 좋은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もう若い人たちはやっぱお店やりたいとかなんか食事を作る場所を作りたいとか、畑やりたいとか、もうちょっとこう自分の活動の場としてこう地方を捉えてもらってるっていう印象が強くて。 빈집을 하나하나 설계하며 미래를 그린다는 나가다 씨. 그의 꿈은 앞으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을 돕는 겁니다. カフェをやったりとかあと奥でゲストハウスみたいなこともやるんですけれども、なんかこう我々みたいな若い人たちもこうやって物件買ったりとかなんか町に移り住んでなんか自分の好きなこととか、お店やったりとか仕事したりとか、それこそ畑作業一緒にお手伝いしたりとかなんかみんながこう自由に好きな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環境をなんかこう作っていくことをなんかこうお手伝いでき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やってます。 이 마을엔 나가다 씨와 같은 이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텔레워크 센터, 이른바 원격 근무 지원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지방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드는 실험을 벌써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한정된 작은 마을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대도시의 원격 근무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立科町の課題としまして人口減少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で私こちらに来まして1年にですね多くの方が立科町に移住をしたいもしくはUターンで帰ってきたいっていうご相談を受けてます。でただですね移住したいけれども仕事が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ですね特にパソコンを使った仕事がこの近隣にないのでそういったお仕事をここで提供して移住者を増やしたい。 센터가 처음 문을 연 2017년에만 해도 원격 근무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명 가까운 마을 주민이 대도시 기업 11곳의 일을 원격 근무로 처리하고 있죠. これもやはりですねテレワークという働き方が普及してなければ実際できなかったことだと思います。あとはですねコロナのいい影響としましてですね首都圏の企業さんもうほとんどがテレワークでお仕事リモートで仕事している社員さんが増えたことによりまして企業様も立科町に仕事を出すことに全然抵抗がなくなってますのでそういう形で非常にテレワークここでの働き方には欠かせ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결혼과 함께 이곳으로 이주한 여성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나고야에서 다테시나로 온 카케가와 씨는 원격 근무 지원센터에서 대도시 쇼핑몰 일자리를 소개받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まず一番多分こう都会の方から田舎に来る人は多分仕事が一番ネック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も
こっちでも、変わらず仕事ができるっていう環境がやっぱり来やすい条件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원격근무지원센터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우에마이 씨. 이 지역 면사무소 직원인 우에마이 씨는 원격근무 단어 자체도 생소하던 2017년 이른바 사회복지형 원격근무라는 이름으로 정부 예산 지원까지 이끌어냈습니다. なるほど、遠隔で仕事をすることだね、都会じゃなくても都会にいなくても地方でも仕事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という認知が広がってきたのは大きな変化だと思います。企業さんにおいてもですね、テレワークで仕事ができるん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ここ数年間だと思いますので、5年前から進め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立科町は今有利なところ、先行者利益を取れているようなところがあるかなと思います。 수도권으로 가려 하거나 이미 수도권으로 떠난 지방 청년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우에마이 씨. 다만 이제는 지방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移住促進、PR 合戦ですねをしたとしてもあまり意味がないんですよね。これまではですね、企業誘致をする、工場を誘致するというような取り組みが、雇用を作る取り組みではメインストリーム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時代はそうじゃないだろうと。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 제약이 사라진 원격 근무 사회. 이제는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기업 대신 수도권의 일자리를 가져올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가노 구원에 위치한 조용한 휴양의 고장 다테시나. 이 지역 관광협회는 업무와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원격 근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숙박과 식당은 물론 관광 일정까지 도맡아 조율해 줍니다. ワーケーションされる方って、だいたいする人が全部プランニングしたりするんです。自分で宿を予約したり、食事をレストランを予約したりとか、もうそこだけで疲れちゃうんですよね。で、こちらに関しては全部こちらでアレンジするので、とにかくもう来たらすぐ仕事できる状態になってるんですよ。 관광협회를 통해 다테시나를 찾는 대도시 원격 근무자는 4년여 만에 20배나 증가했습니다. 협회는 원격 근무 이외의 시간을 모두 다테시나에서 관광과 휴식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에서도 살 수 있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IT 기업 개발팀도 협회의 지원을 통해 다테시나로 워케이션을 왔습니다. 업무하기 좋은 호텔을 배정받고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등의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받았습니다. 間違いなく増えていくと思います。都心だったりで大きい企業さん、もちろん中小の企業さんとかもそうなんですが、テレワークに、踏み出していったら、場所関係なく仕事ができるので、きっかけによっては可能性というのはすごく広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例えばですけど、私たちみたいなメンバーが来て、ここいいなというところから移住につながる可能性というのもあるかと思います。 이 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년 전부터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예 지방 이주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いろんなところで仕事をしてみ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でやっぱりその土地土地でいろんないいものいい方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ういう経験を広げていけるっていう機会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制度の中からリモートワークをメインで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社員の中には移住のことを検討され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인구 10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도시 사쿠시.
다트시 나와 인접한 이곳도 원격 근무에서 지방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쿠시 순 유입 인구는 나가노현에서 가장 많은 306명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85%나 늘었죠. 사쿠시는 원격 근무의 확산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リモートワークで例えば週に1回2回、東京に行くんだけどそれ以外は自宅の方で仕事をしていらっしゃる、コロナによってなかなかやっぱり都会の中で身動きが取れないとかやっぱり感染っていうことの恐怖もありましてそういったところも含めて移住者が増えた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し 사쿠시는 원격 근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やはり今までの仕事をそのまま継続して住まいだけを佐久市に移すっていうことは本人のね仕事が変わりないという安心感とそれからこの自然環境の豊かなゆったりとした佐久市で過ごすということはとてもいい環境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시즈오카 동쪽에 위치한 미시마. 조용한 마을 한켠엔 요코하마에서 이주한 코가 씨가 살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코가 씨는 지난해 회사가 상시 원격 근무를 도입하자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수도권과 다른 여유로운 생활에 만족하는 코가 씨. 이주를 준비할 당시부터 지방 이주에 대한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不動産屋からはすごく移住者が増えていて物件がそんなにいないんですって言われたんですね。で、私のような考えをしている人がすごく多い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感じたんですね。なのでやはり在宅ワークを、コロナをきっかけに在宅ワークを機に遠方に住むっていう方が増えているっていう状況のようなので。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여유로운 일상. 대도시와 다른 지방의 자연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코가 씨. 그녀는 원격 근무를 통한 지방 이주 생활을 1년 넘게 이어오면서 원격 근무의 확산이 지방의 미래와 관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今まではなるべく実家にいたいっていう方も出ざるを得ない、東京に行かなければいけないっていう、選択肢がなかった状態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なんですけど、在宅ワークになってで、そういった方はやはり地元に残りたいって方は入れるっていうところでは、増えていくっていう地方に住む方っていうのは減る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이를 뒷받침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의 20살에서 59살 수도권 주민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나이가 젊고 지방권 출신일수록 지방 이주에 더욱 관심이 높았죠. インターネットがやっぱり高速の回線のある地域だと、そういう働き方ができるので、結構そういうのを利用した地方への進出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そうすると東京にいた社員が実はその地方で暮らすので仕事もするけれども生活もしますから、東京から地方にお金が流れる、そういうことがテレワークによって可能になってくるわけです。 인구 330만 명,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시장과 해양 스포츠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곳. 이런 부산에 머물며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의 교육 플랫폼 회사에 근무하는 김마야 씨입니다. 서핑을 좋아하는 그녀는 부산에서 원격 근무로
서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로망 중에 하나 그거예요. 바닷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오늘 파도가 정말 좋아 하면 이제 서핑보드 들고 뛰쳐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원래 해외에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인데 마침 부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수많은 지방 도시 중에서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비록 잠시 머무르는 워케이션이지만 지방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방에서 살 수도 있겠다. 네, 지방에서 살 수도 있고 굳이 물리적 공간이 제약이 필요가 없어졌는데 굳이 서울에 머무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양 오염이나 기후위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박시호 대표. 서울에 회사를 두고 있지만 부산에 머물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외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탈서울을 많이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 밀집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값이나 생활비는 훨씬 적게 들기도 하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바다가 좋아서 부산을 택했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삶의 질도 개선되자 지방 이주도 고려하게 된 거죠. (1년) 살고 그 다음 곳에서 (1년) 살고 내가 정말 좋았으면 (2년) 살고 뭔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네요. 최근 10년 사이 부산에서는 무려 15만 명이 넘는 청년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는데요. 부산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청년의 75% 이상은 부산에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에 남아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청년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을 다시 부산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부산시는 원격 근무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와 원격 근무를 하는 청년들에게 일할 공간과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와서 호감을 갖게 되고 또 한번 부산에서 한번 살아볼까? 이러한 이제 생각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은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부산에 정착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인구를 정주 인구라고 하죠. 이보다 좀 더 유동적인 의미로 단기 체류나 관광 등 특정 지방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관계 인구. 부산시는 여기에 주목한 겁니다. 관계 인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지방 지역에 그 수도권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 지역과 인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매력이 점차 느껴지면서 추후에 아주 정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관계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을 쓰는 것이 이직 없는 지방 이주를 가능하게 한 원격 근무. 원격 근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월간 470만 명이 이용하는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원격 근무를 도입했고 지난해 6월부터는 상시 원격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놀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80% 이상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 60여 명은 이미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저희 주소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회사와 어느 정도 가까이 사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들 원격 근무를 하기 때문에 회사로 인해서 내가 서울에 와서 집을 얻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그곳에서 내 가족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상시 원격 근무 형태가 모든 부분에서 더 높았습니다.
소속감은 물론 기업이 우려하는 생산성 역시 출근할 때보다 원격 근무할 때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원격 근무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히 이제 워케이션을 임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임직원들이 그 장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을 때 지역 상권도 활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비수기 시즌에 그 호텔이라든지 사용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증대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수도권 1극화를 해결하는 데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 이곳에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 내에만 직원 18만 명을 거느린 일본 최대의 통신기업 NTT 그룹. 과거 직원의 거주지를 통근 시간 2시간 이내로 제한했던 일본 안에서도 손꼽히는 보수적 기업이었는데요. 이런 NTT 그룹도 이제는 필수 현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NTT 그룹 원격 근무 실시율은 지난해 7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住む場所とか働く場所を自由にすると、東京になかなかいろんな理由があって来れませんっていうような若い方であるとか、地元にいたいですっていう方も NTT で働いていただくことできますし、今仮に東京で働いてるんだけどやっぱり地方で働きたいとかよりいい環境で働きたいみたいな方も NTT に働いたままそういったことを実現していただけますので。 실제로 NTT는 본사가 있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위성사무소를 500곳 가까이 늘렸습니다.拠点を分散していくみたいなこともこれから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拠点がいろんな地方にできて、でそこでのまた採用が進んで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進め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ので、やっぱりこのリモートワークを基本とするスタイルがあるからこそできること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는 원격 근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텔레워크 협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조직돼 일본 전역의 기업과 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450여 곳이 가입해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地方の人口減少っていう問題はずっとあったものなので、それを今回はそのデジタルを使ってこのテレワークのもう活用してデジタルを使って一気に伸ばそう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今までの施策と違って感じていて、必ずこの決められた一箇所で働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でなくなるわけですから、一極集中っていうのはもう間違いなく緩和できるのでは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今までだと東京にいないと仕事ができなかったのが、これから地方にいても仕事ができますから、地方に行くのも自由になってきます。でそれから一箇所に固定的にいるのではなくて、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仕事をするのがいいっていう、そういう自由な選択ができてく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がこれからの社会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원격 근무가 일본 청년들의 도쿄 집중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번잡한 대도시를 떠나 속초에 정착한 박민철 씨. 그는 원격 근무의 확산이 더 많은 청년들을 지방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신 분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근데 큰 기업이 지방으로 가는 일은 사실 힘들잖아요. 갑자기 그 100대 기업들이 뭐 정부에서 가라고 한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원격 근무를 하는 거는. 우리가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3차 산업에서 인구의 유출 유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더 이상 매력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수도권에 안 들어가고 지방에 머물면서 치열한 경쟁에 벗어나서 아주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지방에서 커리어 대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결합만 일어난다면 미래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격 근무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원격 근무의 확산은 수도권으로 향하기만 하는 지방 청년들의 발길을 돌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반응은 어땠어요? 와 좋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아니면 야 어떻게 살아? 이런 반응이 많아요? 바닷가까지 뭐 10분 너무 멀다 뭐 이런 거 몰래요 장난으로 그러면 연락이 와요. 네. 부럽다 이런 거죠? 약 올라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 제주 생활 네.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 정도 주세요? 저는 지금은 100점? 너무 높나? 97점 하겠습니다. 3점은 왜 빼셨어요? 앞으로의 남은 삶도 있으니까요.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은 내일 어디로 출근하십니까?